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미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보다 더 많이 빠졌죠.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주 동안 3%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도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연 월요일 미증시는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뒤에 반등세를 보낸 3대 지수의 흐름이고요. 장 초반에 사실 분위기는 더 좋았는데 그 매매 공방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결국 플러스 마감에 성공하긴 했고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좋긴 했습니다. 0.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봤습니다. 내구재 주문,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 소비 여력이 그래도 좀 꺾이는구나. 그래서 긴축 강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 긴축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금리나 달러 인덱스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잘 뛰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해석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내구재 주문 세부 내용 들여다보시면 정반대입니다. 어찌됐든 시장에 힘을 보탠 건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기여도가 높았던 건 사실은 이제 테슬라라고 보이고요. 관련 내용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좀 완화된 흐름을 보였죠. 사실은 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친 게 이 미국 내 이슈보다는 유럽 쪽의 이슈라는 분석이 있긴 있습니다. 간밤 유럽연합과 영국이 북아일랜드 관련해서 브렉시트 새 협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영내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슈죠. 그래서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이 됐고 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얘가 강하니까 달러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 영향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구재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단순 시장 낙폭과대 인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라고 하면 내구재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3년 이상 또 사용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등이 해당이 될 텐데요. 요것들을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구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데이터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긴 쉽진 않겠지만 3달, 4달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을 때 주문이 많이 된다? 그러면 제조업 경기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격으로 내구재 주문 인식이 됩니다. 이번에 1월 내구재 수주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제품 많이 안 사나 소비 여력이 조금 이제 꺾이나 그러면 금리 강하게 인상 안 해도 되겠다 이 논리였는데요. 이 내구재 주문 말고요. 이 세부적으로 보면 근원 내구재 수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내구재에서 군수품, 항공기, 운수업 부문을 뺀 건데 왜 이걸 뺀 걸 다시 보느냐? 아시겠지만 항공기 같은 거 그리고 방산 제품들 같은 거는 사실 그 경기와 조금 무관하죠. 노후화된 제품이 있어서 주문을 한번 강하게 넣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근원 내구재 수주를 보시면 예상이 0.1% 플러스였는데 0.7% 플러스 증가가 나왔습니다. 증가도 증가인데 예상보다 무려 7배나 더 잘 나온 수치죠. 마켓워치에서는 이 내구재 수주 전체가 항목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보잉의 항공기 대거 수주에 따른 그 비용이 반영된 수치라고 했습니다. 같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기업 투자도 같이 발표했는데 이것도 증가세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한 논리, 금리 좀 슬슬 올려도 될 것이다 라는 그 논리와 정반대 움직임이 세부적인 내용이었다.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 종목 대응이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스냅에도 챗봇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전혀 하지를 않아서 스냅을 잘 모르는데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겠죠.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이 AI라는 이 챗봇을 탑재해서 출시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스냅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스냅챗 플러스인데 여기에 챗봇을 도입을 해서
내 친구한테 선물 얼마의 이 버젯으로 할 건데 한번 추천해줘.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주말 계획이나 레시피 등을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시사점은 이겁니다. 생성형 AI, 이 챗봇 관련한 이 시스템, 서비스를 점점 확대해서 기업들이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검색 플랫폼에서만 지금 적용을 해왔었는데 이 검색 플랫폼에서 소셜미디어로 지금 확대가 처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계속 더 확장 가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간밤 AI 관련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사실은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엔비디아 1%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반도체 장비단도 두루두루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미국 관련 기업들은 민주식 성격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워낙 하루하루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종목들이라서 이걸 이제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미 증시에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국 소비 관련주의 강세가 간밤 두드러졌는데요. 월가에서는 베테랑 투자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크 모비우스라고 모비우스 캐피탈 회장인데 이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흥시장 낙관적으로 보인다. 미증시보다 더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요. 그 근거는 이제 금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런데 일부 신흥국은 이미 금리 다 올려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금리가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그 자산 은행에 묶이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투자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일부 신흥국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서 저렴하게 조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점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러시아 금융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석유나 원유 같은 거 수입을 안 하고 있죠. 이제 러시아도 천연가스를 수출해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다른 인도 뭐 이런 신흥시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이제 싸게 에너지 가격들을 조달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업을 이야기했는데 인도 성장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만 이야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재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하나둘씩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제적인 대립, 중국과 미국 경제적으로는 대립이 있을 뿐이지 중국이 미국의 적은 아니다. 소비는 우리가 잡을 것이고 중국 시장의 신규 매장을 앞으로 더 개장하고 이쪽으로 개점을 하고 여기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소비 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라든지 의류 관련 기업, 랄프 로렌도 마찬가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맥락에서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봤는데 바이든 현 정권이 전 정권과 중국에 대해서 이 입장 스탠스는 굉장히 이제 다른 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협력이 불가능한 분야는 명확하죠. 공급망 재편이라던가 첨단 기술, 가치 등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지금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요. 협력 가능 분야가 그 전 정권과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부분은 협력 분야로 좀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기후변화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코로나19나 관세 등등입니다. 대만의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기보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원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이제 태도는 그 전 정권과의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간밤 일단 중국의 소비 여력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 테마의 강세 두드러졌습니다. 테마 섹터로 조금 더 확장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전기차, 배터리, 광물 관련 테마 섹터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 가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독일 공장 생산 속도 6개월 내 2배 올랐다고 하면서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간밤 테슬라 주가가 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5% 넘게 뛰었죠. 장중에는
7% 뭐 이 정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이게 이어질 텐데 현지 시간 3월 1일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투자자의 날을 열고 여기에서 장기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그게 이제 마스터 플랜 3인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추측이 여러 키워드로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값 테슬라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죠. 배터리 관련 전략, 에너지 전략, 자율주행, 로봇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와 엮여있는 키워드들이 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 신재생을 왜 테슬라로 엮는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 하면 전기차 생산해서 거기에서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과거에 전기차 이윤을 내지 못할 때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나오고 있을 때 대부분 돈을 벌었었던 이익을 창출했던 섹터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이런 쪽 굉장히 잘하죠. 뭐 탄소 배출권 팔아서 돈을 남기고 그것로 이익이 다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마스터 플랜 3에 이런 뭐 태양광 등의 에너지 전략 관련 비전이도 같이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입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2차 전지, 광물 이런 쪽. 우리나라는 이제 광물 전략 어제 우리 시장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정부도 광물 관리에 이제 직접 나섰다 이런 내용인데 산업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뭐 어제 산업부 일정이 있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상했던 범위에서 다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 24일 당잠사에서는 이제 유럽보다 우리나라 광물 대응책이 먼저 나올 것이고 나온다고 하면 세 가지 명확한 포지션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결국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다시 쓰고 밖에서 또 어떻게 잘 조당을 해오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껴서 비축을 하는 요 세 가지 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인데 비전은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서 첨단 산업 강국 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0대 전략 핵심 광물들에 대해서 한 국가, 특정국의 의존도를 기존 80%에서 한 50%까지 낮추고 이 공급의 망을 다각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재자원화 20태로 확대한다. 다시 쓴다. 해외에서 구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원들을 다시 잘 써야 하는 그 과제가 있는가 아주 명확합니다. 의존도가 특정국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중국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이닝 부분, 이게 빨간 막대가 중국인데요. 마이닝 부분이야 흑인 정도가 좀 많고 채굴 쪽이죠. 근데 이게 소재 이 가공하는 이쪽 부분이 빨간 막대가 다 이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뭐 니켈, 흑연, 코발트, 리튬 이런 쪽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국 100% 쪽도 있어요. 탄산만강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중국의 비중을 좀 낮추고 다른 국가에서 받아오던지 아니면 중국이 만든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소재를 다시 추출해서 재사용을 하면 이건 또 이제 원산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다시 잘 쓰느냐. 우리나라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건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이겠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같은 궤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산업의 성장은 이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이 내용,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EU의 핵심 원자재법상의 그 내용, 폐배터리가 아마 이번에 명시돼서 다음 달에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추가된 속보인데요. 중국의 CATL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국가마다 이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 각 기업들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테마 가이드를 보시면 이 2차 전지의 과제 부분에 관련 방안들, 소재, 수직 계열화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업 쭉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추진 현황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G그룹 쪽도 지금 북미 폐배터리 재활용사인 라이사이클이라는 기업의
이미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미국 쪽과 이제 계속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로 국내 공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점 쪽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분야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와 성일하이텍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 보시면 국내 거점을 먼저 만들고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여러 가지 그 광물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움직임들 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